오늘 하기로 한 주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주제가 뭐냐면 1인 지식기업을 하는데 1인 지식기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인 지식기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1인 지식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텝을 10개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인에서 1인 지식기업가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인 지식기업을 구체화하는 방법, 세 번째로 1인 지식기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 1인 지식기업의 사업 운영 및 온리원 전략, 그리고 플랫폼 및 시스템 만드는 자동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마케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을 확장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주변 관리, 멘탈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무 재정 관리하는 방법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작을 해볼게요. 직장인에서 1인 지식기업가가 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직장인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진짜 많죠. 그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계실 텐데, 일단 직장인에서 1인 지식기업가가 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내용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오늘 주말 창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하느라고 바쁘실 테니까 주말에 부업을 해서 돈을 벌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주말 창업 관련된 내용은 주말 창업하고 주말 창업 관련된 시리즈로 주말 창업 완전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가 책이. 요게 이제 주말 창업이라는 책이고, 요게 주말 창업 완전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실전편이죠, 이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후지 고이치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요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좋은 책이고요. 사표 안 쓰고 창업하기라고 했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요걸로 이제 주말 동안에 돈을 벌어요. 돈이 아무래도 받쳐줘야 그 지금 버는 수입만큼은 돼줘야 다른 회사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는 퇴근 후에 집에 가서도 돈 번다, 이게 요 책이 있는데, 요 책이 이제 그거예요. 평일에도 해라는 거예요. 이제 주말로는 안 되니까 평일에도 해라, 이런 게 얘기고, 주말 창업 철인회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후지고이치 그분이 쓰신 거예요. 같은 분이 쓰신 거다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말과 주중에 부수입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근 후 돈 버는 1인 기업하기라는 그 전자책이 있어요. 퇴근 후 돈 버는 1인 기업하기. 요거는 이제 나는 퇴근 후에도 집에 가서 돈 번다, 요 책의 실전편이에요. 이게 시리즈예요.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월급 보장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부업을 구체화하는 책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거죠, 이거. 요 책이요. 제가 앞에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뭐라고 제가 메모를 했냐면요, 인터넷 비즈니스와 정보기업을 혼합한 형태, 그 다음에 좁은 틈새 시장에서 선행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책을 2013년에 읽었습니다. 지금 6년 전에 그렇게 써 놓았어요. 제가 지금 현재 다 반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인터넷 비즈니스와 정보기업, 그 다음에 틈새 시장에서 선행자가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세미나를 열어라, 이메일 레터링을 해라,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책입니다. 평생 월급 보장 프로젝트 책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평일날 부업을 하고 주말에도 부업을 하고, 그래서 수입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직장에서 벌었던 월급보다 커지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이걸 본업으로 바꿔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1인 지식기업을 이제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구체화를 시키느냐, 5가지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 백만장자 메신저예요. 이거는 요 책입니다. 백만장자 메신저라고 되어 있는 요 책인데, 이 책은 1인 지식기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한 번은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읽으셔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3가지 그 유형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메신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메신저가 되라는 책이 있는데, 그 메신저가 되라는 책의 계정 정보판입니다. 메신저가 되라 그 책은 중고책 시장에서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그 책이 한 권이 10만원도 넘게 팔리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이 그 계정 정보판으로 나와서 얼른 샀습니다. 또 절판되면 안 되니까. 지식기업 하실 분들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책 소개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이에요. 세미나를 연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들 얘기해요. 제가 여기 인덱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블로그나 카페, DM을 만들어야 된다, 다이렉트 메일을 보낸다는 거죠. 뭐 세미나 강연을 한다, 매스컴의 힘을 빌려서 방송을 타야 된다, 블로그 만들고 책을 집필해야 된다. 제가 다 겪었던 일들이죠. 전문 분야와 직함을 결정해야 된다. 보통 사람 해보지 못했던 나만의 특별한 경험은 무엇이 있는가, 그걸 돈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지식과 아이디어, 정보를 팔아야 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1인자가 되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넘버원이 되는 방법이 있고 온리원 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온리원 전략을 쓰셔야 되고요. 그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로 창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창업할 때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창업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책은 32
22만 유튜버이신 다니쌤 아시죠? 다니쌤이라는 분이 소개하셨던 책이에요. 돈 많이 안 들이고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식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원 제로, 뭐 혼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직원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1인 지식기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원 제로니까 뭐 굳이 뭐 참고를 해야 되나 싶으실 텐데, 직원을 왜 뽑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포프레너 지식창업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지식창업으로 수익, 공부를 돈으로 바꾸는 기술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거 사람 얼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인덱스 많이 붙이면서 읽었는데, 내가 가진 지식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출판의 플랫폼으로서 또 전자책을 출판하고 종이책을 출판하고, 그런 콘텐츠를 꿈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저도 이제 동영상 강의 사이트 제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 책을 읽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어서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거 많이 하고 있구나 해서 기술과 경험을 또는 취미까지 지식으로 만들고 그걸 돈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화를 시켜서 이제 방법들을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인 지식기업으로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돈 벌기잖아요. 이건 1인 지식기업이 아니더라도 이건 진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첫 번째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예요. 이거는 돈 벌기 방법의 어떤 고전이죠. 커버가 돼가지고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빨간색 책이 1권, 파란색 책이 2권이에요.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이제 인지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핵심은 이거죠. 소비와 투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비, 그러니까 돈을 써서 없어지면 소비고요. 쓴 돈이 다시 돈이 되어서 돌아오면 그건 투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돈을 써라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집 있죠. 집, 주택 깔고 앉아있는 그 집을 사는 것이 과연 투자냐 소비냐 하는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 님께서 말하는 건 집을 사는 거는 소비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집을 사서 내가 들어가서 살면 거기서 돈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원리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로버트 기요사키님께서 부자가 되신 것은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기지론을 써서 주택 파셔가지고 부자가 되셨어요. 상가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약간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 있죠? 부의 추가차선. 요거 2년 전에 추가차선 언스크립트라는 재정정보 파일이 또 새롭게 나왔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이 책이 이제 제일 유명한 책이고, 이 책은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이미 읽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 정도에 읽었던 책인데,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어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는 진짜 멋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돈 버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뭐 인터넷 사업이 있다, 휴먼 리소스를 사용하는 사업들이 있다, 부동산 투자가 있다, 뭐 주식 투자가 있다, 뭐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에서 인사이트를 뭘 얻었냐 하면, 동영상 강의 사이트, 그러니까 강의를 뛴다는 거는 강의나 컨설팅을 해주면 그거 한번 해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강의를 녹화를 해서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동영상 강의 사이트를 구축해서 거기서 돈을 받고 팔아라 이거였어요. 그거를 여기서 말하지는 않았고,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하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이 책에서 얘기가.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낸 게, 내가 지식산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강의인데 동영상 강의를 해서 돈을 받고 팔면 되겠구나 해서 제가 만든 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 사이트였죠. 지금도 제 수입의 주요 수입원으로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트가 되는데, 아무튼 이 책이 제 인생을 변화시킨 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멋지고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부분, 이건 백만장자가, 이 사람이 27살에 돼가지고 아주 엄청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책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또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스텝이요. 1인 지식기업의 사업 운영 및 온리원 전략이 있는데, 여기 제로 투 원하고 더 원띵하고 뭐든지 하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허상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어차피 집중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단 하나의 일밖에 할 수 없다 하고 주장을 두 책에서 하고 있고요. 제로 투 원도 그렇고 더 원띵도 그렇고 둘 다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아주 좋은 책들이죠.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센셜리즘이라는 장인정신을 말씀해주는 책이죠.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더라도 최선 다해서 끝까지 만들어라 해서, 저는 주로 책을 쓰는 저자이기 때문에 책 오타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해설 같은 거 달 때도 아주 상세하게 이것만 딱 읽으면 머릿속에 딱 남게 이렇게 하나하나 해설을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에센셜리즘, 장인정신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파괴적 혁신이 있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혁신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파괴적 혁신에 관련된 그 혁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런 책이에요. 이것도 좀 추천할 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 부의 비밀이 나와 있는데, 1% 부의 비밀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제가 이거 책 리뷰에서 해드린 적이 있어요. 독서 후기 재생 목록 있죠?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독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 있으면 경쟁자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 유일한 존재입니까, 독점의 조건, 전부 다 온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넘버원이나 나으냐, 온리원이 나으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온리원이 낫다고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책들에서 지금 다 읽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